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0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징계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도 불참했다고 하고 윤리위가 구성되는 대로 징계를 하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에서 태영호가 맞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게 당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칼럼입니다. 지금 백범 김구 관련해서는 야당은 물론이고 사방에서 백범을 폄훼했다라는 비판들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같은 당 의원들도 국민 상식과 괴리된 망언이다, 지금 앞장서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도 불러다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줬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소련 붕괴 뒤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그 상식과는 다르다는 것이 이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의 입장인데요. 태영호는 좌파 세력이 은밀하게 그리고 음흉하게 진행해온 역사 전쟁을 지적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면서 백범에 대해서는 비판도 못하는 현실, 온당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웰빙당인 국민의힘은 그저 공격당하는 게 무서워서 지킬 걸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동아일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백범 김구 선생도 애국지사로서 경의를 표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태영호는 KBS의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김일성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막고 공산정권을 세우기 위해 김구 선생을 이용했다라고 월간조선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방영된 한국사 최대의 라이벌 김구대 이승만 편에서 방송 진행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백범 김구 선생과는 달리 구차한 안위를 위해 단독 정부를 세운 인물처럼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발굴된 소련의 정보장교 레베데프 비망록 등에 따르면 백범이 참석한 1948년 평양 남북 연석회의는 소련의 배후 조정 아래 마련된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이었다는 겁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뜬금없이 백범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질문자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된다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밝혔다라는 질문을 하자 태영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구정 때 KBS의 역사저널 그날이란 프로그램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김구 선생은 마지막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가 암살됐다는 식으로 역사를 다루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북한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봤을 때는 김구 선생이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겠지만,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당한 겁니다. 김일성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막고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해 김구 선생을 이용한 겁니다. 북한의 전략까지 알려줘야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맥락을 본다면은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는 게 동아일보의 입장인 건데요.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얄팍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백범의 말을 투 이승만이라고 붙이면서 웃었다라는 겁니다. 이 젊은 진행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운 인물처럼 취급하고 찍고 까부는 모습이 불편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유럽과 미국에서 좌경화 바람이 불 때 누구보다 앞서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나치즘, 파시즘처럼 전체주의의 속성을 지닌 공산당은 다른 정당과는 공존이 불가능하다는데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좌우 합작은 사실은 통일전선 전술이고 한반도를 공산화로 이끌어갈 함정이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했던 것도 공산주의자들에게서 나라를 지키기 위했던 거지요.
중국의 국공합작이 보여주듯 통일전선 전술은 세계 공산혁명사에서 가장 성공한 전술이라는 건데요. 모택동이는 팔로군을 모아놓고 10%만 대일작전에 쓰고 70%는 공산당 발전에 20%는 국민당과의 타협에 쓰라면서 애국주의에 현혹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런 기만수를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역사저널 그날에는 KBS 프로그램이죠. 백범이 평양에서 열린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연설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내용 자체는 훌륭한 연설이지만 백범은 결국 빈손으로 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구소련 붕괴 뒤에 발굴된 소련 정보장교 레베데프의 비망록에 따르면 이 회의는 소련이 배후 조정한 것이었고 백범이 회의를 방해하면 미제 간첩으로 몰아세우겠다라는 계획도 서 있었다는 겁니다. 스탈린은 1948년 4월 12일 김일성을 위한 조언이라는 지령문에서 남조선 단독 선거를 보이콧하게 만들으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김구와 김규식 측근들로 성시백이 포섭한 김일성 첩자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었고요. 북한은 김일성 집권 내내 김구가 김일성을 흠모해 북한을 찾아왔다고 김구의 방북을 이용했습니다. 태영호가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도 그 입을 다물어야 하냐라는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보훈처는 백범 김구에 대해 임시정부 시절 좌우합작을 일궈냈고 황국한 뒤에는 통일국가 수립운동에 몸을 던졌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런데 태영호도 백범의 공로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시백은 김일성이 심어놓은 공작원이었습니다. 물론 좌파는 조작된 간첩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박원순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997년 5월 26일 노동신문에서는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열사라는 제목으로 성시백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백범은 통일을 위해 몸을 던졌지만 공산주의의 속성을 몰랐고 간첩인지 몰랐고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술에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자에게 속았다고 하면 폄훼는 아니라는 거죠. 백범이 속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서 협력했다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태영호는 아이씨 피해자다라는 입장을 나타낸 건데 왜 욕을 먹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들이 교묘하게 전개하는 역사전쟁의 틀이 있다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끌어들여서 민족의 염원을 외면하고 단독정부를 세웠다라는 것인데 이게 1948년 이래 오늘날까지 집요하게 되풀이되는 김일성 패거리의 건국사 왜곡 담론이라고 이영일 헌정의 통일특위위원장은 건국사 제2인식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분단의 원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구는 단독 정부를 반대하고 협상 통일을 부르짖다가 안두희에게 피살된 민족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위대하다라는 거죠. 소련은 1946년에 이미 위성 정권으로 북한의 단독 정부를 세운 겁니다.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단독 정부라는 겁니다. 이런 북한의 반민족적 책동은 그냥 가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즉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고 북조선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투쟁으로 해방된 정통성 있는 나라라는 좌파 역사관이 주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해도 되지만 백범은 성역이라는 겁니까? 태영호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할 자유를 뺏는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러면서 김순덕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시시비비도 안 따지고 사안의 경중도 모르면서 우리 근대사를 아는 것 같지도 않고 정통성도 민생도 국민의 생명도 안보도 지키지 못한다면은 대체 무엇을 지키겠다고 당신들은 정권을 잡은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비판을 할 때 이재명보다는 낫다라는 얘기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동아의 칼럼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위원, 당원들이 직접 뽑아준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회도 못 나왔습니다.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자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는,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봐도 이거는 진실에 가깝거나 진실인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포용력의 문제죠. 북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대한민국의 여의도 문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옛날에 임수경이가 탈북자를 상대로 배신자라고 부르면서 공격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